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64만 표심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강원 경선 투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대세론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론을 꺾을 자신이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로나장 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이 61%가 넘었죠. 네. 그리고 아마 추석 전에 70%가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네. 아마 코로나가 좀 날려보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 초에도 이재명 지사도 김경수 지사도 그 얘기했어요. 새벽마다 우리 정 총리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잘 될 거라는데 우리 그 연말에는 11월에 이제 10월, 11월 백신을 맞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수에 있어서 아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네. 우리 국민들이 힘든 것은 뭐 여전하죠. 네. 아무튼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 총리지만 총리님 얘기만 믿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금 뭐 투표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근데 충청권에서는 뭐 빅3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정세균 바람이 좀 주춤했어요. 자가격리도 있었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좀 바람이 달라집니까? 대구, 경북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우선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이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천지 사태 때. 그때 대구에서 하셨죠. 제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네. 코로나를 진압을 했죠. 네. 아마 그래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게 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저희 처가가 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포항의 사유지요. 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신 유명한 분이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병장 제대를 했는데 네. 경북 안동에서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아,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36사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대구, 경북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네. 아마 대구, 경북 분들이 좀 저를 잘 투표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의원직을 사퇴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를 두신 거죠. 네. 글쎄 이제 경선 판을 좀 흔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종교계, 시민사회계 이 대표나 좀 오래되신 분들 만나보면 정세균이 답이다. 그런데 경선판을 못 흔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점이 좀 부족하죠.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의도에서 보면 정치적 멘토로 꼽는 사람 후배 정치인이 가장 많아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나는 정세균 존경하고 정세균 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투표를 하면 정세균이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요. 참 그래서 제가 아주 곤혹스럽죠. 네. 왜냐하면 저한테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안 뜨냐. 그렇죠. 내가 자꾸 응원하고 당신이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안 뜬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위로가 아니라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만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래요? 예. 네. 여론조사 말고 이제 결선 투표나 이제 지금 슈퍼위크에서는 조금 달라질까요?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다음이 강원인데. 네.
강원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대구, 경북, 강원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번엔 달라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인단에서 조금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도층을 지향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자가격리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자가격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 사주 의혹이 터져가지고 예. 또 정세균을 태클 거네. 글쎄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 쭉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예. 아니 우선 그 우리 당 내에 두 분이 네거티브를 계속하면서 네. 이제 언론으로부터 우리를 사라지게 그렇죠. 하더니 예? 지금은 또 이제 상대 쪽에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앞만 보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김웅 의원 기자회견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검찰에 정말 그 잘못된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이 있다면 네.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확실한 오름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씨는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부터 쭉 네. 말씀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편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편합니까? 상대하기로는. 상대하기로는 사실은 뭐 둘 다 편하죠. 둘다 제가 편합니까? 본선에서 붙으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세균이 이깁니까? 그렇죠. 제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고요. 네. 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전문성. 네. 경제와 외교의 제가 선수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 붙어도 본선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정세균이 답이다. 이재열 님도 정세균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본선에 가려면 대세론 불고 있는 이재명을 꺾어야 됩니다. 이재명보다 정세균이 낫다. 나은 점 많이 보이는데요. 또 어떤 점이 낫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 국정 전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저는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를 알고 정부를 알고 또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 네. 있는데 예. 상대는 이제 뭐 그렇게 이 전반적인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좀 이재명 후보가 강한 후보, 상대를 이길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마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네. 제가 우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표를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중도층으로부터는 제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그 호감도가 있고 비호감도가 있습니다. 네. 비호감도를 비교해 보면 다른 후보들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50%가 넘으니까 비호감도가.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선에 가서는 아마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선 경쟁력은 정세균이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끄덕이는 분들이. 8753님께서 정 후보님 인품 좋고 정책 좋고 그런데요. 쇼맨십이 부족해요. 쇼맨십이 얘기하네요. 쇼맨십 부족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는데. 김수미 씨도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쇼맨십 가지고 대통령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쇼맨십 가지고 하다가 나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네. 뭐 미국 대통령도 그런 분 계시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제 지금은 경선 단계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인기라든지 또 그때 순발력 이런 걸 중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차 누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아마 세심하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정세균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거티브, 지금 뭐 화제가 되는 거 이게 정리하고 이제 없어지면요. 결국은 경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 지도자한테 바라는 것이 거기에서 가려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홍준표 후보 올라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견고하고요. 정세균은 왜 안 나옵니까? 이제 정세균도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합니까? 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예, 네. 정세균 이제 네.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나래님께서 스마일맨 한 방만 있다면 한 표 행사할 텐데 한 방. 정세균의 한 방. 한방. 그건 경제입니다. 경제입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는 정세균이 대통령 되면 해결됩니다. 왜요? 정세균이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세균은 작년도에 총리를 하면서 네. 우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규제 일변도 예.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중심이었는데 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네. 저는 거기에다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가했기 때문에 네. 지금 공급 확대 물량이 대거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네. 정세균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부동산 정책은 좀 잘못됐는데 방향을 바로 잡아서 이제 부동산 잘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이미 제가 바꿨습니다. 그걸.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실책이 예. 뭐냐 하고 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예. 부동산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불만이죠. 예. 근데 그걸 저는 확실히 물꼬를 틀어서 네.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다. 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도 정세균이 아무튼 코로나 방역에 기틀을 잡았고 부동산 정책도 변화하는데 정세균이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6134님께서 그룹 쿨이 있어요. 쿨이라는 그룹 아세요? 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다들 댄스곡 때문에 장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비결은 발라드가 기가 막힙니다. 반대로 정 후보님은 발라드는 좋아요. 정책 다 좋은데 댄스곡을 좀 키우셨으면 합니다. 종로에서 족구대 때 만난 팬이 드림. 종로 지역구인데 예. 종로에서 엄청 인기가 있으세요? 그때 종로에서는 제가 좀 알아주었죠. 오세훈 후보를 엄청난 스코어 차로 그렇죠. 따돌렸죠. 제가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큰 표차로 오세훈 후보를 눌렀죠. 네. 가장 큰 표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7.3%를 진다고 했는데 네. 까보니까 13.7%를 이겼죠. 그 전에는 뭐 40% 진다는 여론조사도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10여 % 크게 이겼죠. 1927님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또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정세균 후보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현 정권 총리까지 했으니까. 예, 저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바로잡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책임을 지지만 네. 저는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그런 총리다. 이 점을 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선에 가신다고 하면 필승한다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와 비교 우위. 홍준표 후보도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또 토론도 잘하고 싸움도 능하고 또 여러 대권에 나왔기 때문에 정책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정세균이 나은 점이 우선 홍준표 후보는 경제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네.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대로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야 후보 중에 경제로 꼽히는 사람은 정세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뭐 경기도지사로 경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성과를 내지 않았나요? 전혀 경제하고는 무관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오히려 경제 이론을 아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요? 유승민. 유승민. 네, 그런데 저는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데 경제는 실물 경제를 알아야 되고 또 물론 이론도 저는 같이 겸비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에 관한 한 네.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네. 아마 제가 가장 고수일 것입니다. 네. 자, 기업에서 임원까지 이렇게 오르셨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모셔온 사람으로 이렇게 영입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지냈습니다. DJ 정권에서. 산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도 했고요. 대표를 2번 하셨나요? 3번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를 3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물론 뭐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끌려간 것까지는 들었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실패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얼굴도 좀 곱상하게 자란 것 같고. 사실은 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예. 대선 경선에 나가서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단기 필마로 네. 나가서 경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네. 예. 그때 이제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뭐 당연하죠. 준비를 안 하고 나갔으니까 어떤 건가 하고 한번 학습을 한 그런 경우였었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까? 이번엔 다르죠. 네. 준비를 철저히 했고 예.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예. 가장 준비가 잘 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내일 당장 너 대통령 해라 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정세균이다. 네.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3분 대통령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고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많은 중요한 직책들을 감당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쌓인 역량과 실력을 이제는 국민들께 되돌려드려야 될 때다. 네. 그리고 마침 지금 경제와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도덕성에도 문제가 없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확신이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세균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정세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네.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정세균 후보였습니다.